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값, 비트코인 폭등과 경복궁 건천궁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요즘 금값,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이럴 때요, 상승 물결을 잘 타면 대박을 누릴 수도 있는 반면에 살짝 오판을 하면 쪽박을 찰 수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원론에 충실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단기적인 상황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러나 단기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 금값, 비트코인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경복궁 건천궁과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경복궁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정궁, 주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궁궐이 서울에 조선시대 때 5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5개 중에서도 태조 이성계가 직접 만들었고 정도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궁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까지 정궁이었지만은 일본 외적들에 의해서 불타는 바람에 한동안 폐허가 됐다가 흥선대원군이 다시 부활을 시켜서 그의 아들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 민비, 자, 명성황후의 그 민자영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건천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의 안방이 건천궁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천궁,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 음양 오행설에서 건곤일척이라고 그럴 때, 자, 바로 땅을 얘기하고 땅의 주인인 안주인, 그러니까 황후의 집을 건천궁이라고 그럽니다. 이 건천궁에서 명성황후 민자영 씨가 사실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살해되는 정말 비통한 역사도 있죠. 근데 그 민비 살해 훨씬 전, 자, 이 1800년대 후반에 이 건천궁에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밤만 되면 깜깜하던 시절, 문명의 이기라고는 한 톨이 없던 그런 시절, 건천궁에 갑자기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을 어떻게 이뤘냐? 경복궁에 가면 향원정이라는 그 내과가 호수가 있죠. 거기 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건천궁에 불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천궁에 밝혀진 이 당시의 불은 아시아 최초의 문명이었고 아시아 최초의 전등이었습니다. 건천궁에 불이 들어올 때 일본 도쿄에도 불이 없었습니다. 자, 그만큼 조선조가 많은 어떤 한계도 갖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개혁, 개방, 근대화를 하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 명성황후가 자기의 방인 건천궁에서 불을 밝힌 사건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힘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을 끌어온 겁니다. 물론 에디슨을 경복궁까지 데려온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조미, 한미, 그러니까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미국 공사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도 미국의 공사를 파견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당시에 그런 해외 외교관, 주재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빙사 일행을 미국에 내보내죠. 보빙사가 장기간 미국을 돌면서 사실상의 외교 활동을 하는데 그 초대 보빙사가 민영익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명성황후 민자영 씨의 집안 사람이고 최측근이기도 했죠. 이 사람을 전권을 줘서 미국 가는 길에 미국과 경제 협력을 해볼 방안을 강구해보라 라고 명성황후 민자영 씨가 특명을 주게 됐고요. 여기서 민영익 씨가 미국 가서 보고 가장 놀란 게 귀신불이라고 하는 불, 밤에 환하게 밝히는, 이것은 그야말로 천지가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에디슨 전기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의 모회사인데요. 그 전기를 에디슨이 발명을 한 겁니다. 뭐 이후에 그 테슬라라는 사람을 거치면서 전기가 한 차례 더 떴지만 아무튼 최초의 전기는 에디슨이 직류 전기를 고안을 하면서 보급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없겠느냐라고 에디슨을 만나서 민영익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전기를 밝혀주면 뭐를 줄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디슨이 뭐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한 얘기인지 한국에는 금이 많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운봉광산이라든지 한국에서는 금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주 공교롭게도 바로 에디슨이 그때 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려면 그게 금이 제일 좋거든요. 물론 뭐 구리도 쓰고 다른 제품도 많이 씁니다만 전기선도 금이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금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에디슨이 금 투자에 노년에는 금 투자에 완전히 필이 꽂혀 있습니다. 막판에 금 투자를 잘못해서 에디슨은 죽을 때 거지로 죽어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 주식도 다 팔고 금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사에서는 최초에 에디슨이 창업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그 역사 기록 한 줄만 있지 실제로 오늘날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큰 어떤 개성, 그 정신이 그렇게 많이 개성되어 오고 있지는 못해요. 어쨌든 금을 줄 수도 있다는 말에 꽂힌 에디슨이 아시아 시장을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금광 채굴권과 아시아 지역의 전기 공급 독점권. 그걸 갖고 경복궁 건천궁으로 와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후에 바로 명성황후 민자양씨가 살해되는 바람에 그 귀신불이라는 전등불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끊어지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고종황대는 아관 파천을 한다 또는 미국 대사관으로 미관 파천, 뭐 미국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이 지금 무슨 전등 밝히는 산업개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닌 그냥 사륙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왜 금값과 관련해서 경복궁 건천궁을 말씀드리냐. 자, 금은 이처럼 에디슨이 탐을 낼 정도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기여한 거였습니다. 자, 금이 그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게 된 것은 금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그 가치도 있습니다만은 근대 그 자본주의 경제가 형성이 되면서요. 초기에는 은본위 시대였습니다. 근데 은의 시대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훅 갔어요. 그러면서 금이 왔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의 주력 통화가 되게 된 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금본위제도. 처음에는 금을 주고 거래를 할 때는 은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주석 같은 것도 주면 거래의 수단이 됐었는데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영란은행, 왜 영국은행을 영란은행으로 하느냐, 요것도 다음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성어예요. 네덜란드가 미국 뉴욕 증시 월가를 만든 그 창사꾼의 동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히딩크, 그 축구 감독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갔습니까? 돈 버는 재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치페이, 각자가 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증상 뭐 선배가 내고 후배가 내고, 그런데 각자 내는 이 문화가 네덜란드에서 왔고 그걸 더치페이라고 그러는데 더치가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린고비 이쪽에 밝은 사람들인데 중앙은행 시스템도 네덜란드에서 만들었고, 사실 네덜란드에서 큰 사람이 영국의 왕도 되고 하는 바람에 한때 네덜란드와 영국은 합중국, 통합국가가 되기도 했죠. 그때 영국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의 전통성과 산업인력,
또 네덜란드의 금융이 합한 회사가 영란은행이었고 그것이 세계 금융을 지배해 왔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금 1044톤도 영국 영란은행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국이 그 지폐의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파운드화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처음에 통용이 안 되니까 영국의 영란은행이 꾀를 냅니다. 이 파운드화는 언제든지 달러와 바꿔준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금본위 제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예를 들어서 100원, 100톤이고 그것이 100파운드어치라면 우리는 그 금 보유 가치 이상으로는 절대 돈을 찍어내지 않는다. 요게 금본위 제도입니다. 금을 먼저 사다 놓고 그 금의 가치 범위 내에서만 통화를 찍어낸다. 이게 금본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날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이후에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를 하면서는 금태환 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금태환 제도와 금본위 제도가 어떻게 다르냐? 금본위 제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을 먼저 사다 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돈을 찍어낸다. 마르크, 금본위 제도고요. 미국의 달러 금태환 제도는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 달러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 바꿔준다. 그런데 미국이 얼마만큼의 금 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지하지는 않는다. 미국을 믿으라. 이 차이거든요. 근데 결국 미국이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때 이 신뢰를 깼습니다. 금태환 제도를 폐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변동환율제로 오게 됐는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마르크가 기축통화가 된 시대에는 금본위 제도, 그 다음에 달러의 기축통화 1971년 이전에는 금태환 제도, 그리고 지금의 달러는 변동환율제 플러스 페트로달러, 석유하고 달러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된 건데, 지금 페트로달러가 사우디와의 관계도 있지만 미국의 지금 달러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이 달러 기축통화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트럼프가 결코 미국의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통화제도를 개혁하고 그 안에서 지금 포트녹스에 있는 금괴도 고려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도 한번 가져와 볼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빠르면 앞으로 한 6개월 내에 트럼프의 이 화폐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금값 폭등과 관련해서 건천궁 스토리까지, 건천궁에서 불을 밝히기 때까지만 해도 금은 절대적이었는데 금의 보정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의 금은 물론 미국이 달러의 안전가치를 위해서 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러 발행량만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금을 근거로 한 미국 달러 기축통화가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이 대체제가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청사진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금 전문가들 토론회도 하고 있고 트럼프도 계속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르크 시대의 금본위 제도, 그 이후에 금태환 제도, 페트로 달러 제도, 이런 제도를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개편해 갈 것인가? 그 개편하는 청사진이 나오는 대로 미리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트럼프가 구상하는 뉴 마니터리 시스템을 먼저 아는 첩경이다. 자, 이 금융시장은 먼저 알고 먼저 뛰는 자가 먼저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얼리 버드,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먼저 먹는다. 저는 이 속담을 좀 바꾸고 싶어요. 늦게 일어나는 새는 굶어 죽는다. 자, 오늘은 경복궁 건천궁 스토리와 금값 폭등, 그리고 트럼프가 구상하는 달러 패권 통화 정책 시스템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 구상에 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